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기사를 함께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월 16일자 헤럴드 경제 기사 내용을 따르면 앞뒤 안 맞는 분양가 상한제 자기 모순 빠진 국토부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 기자가 현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정책 모순점을 상당히 잘 짚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 도입한 배경을 주택시장 안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고작 0.07% 올랐는데 집값 안정 필요하다? 라는 말 자체가 첫 번째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 공식 통계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 어떻게 발표했냐면 서울 아파트 값은 작년 12월 이후 7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7월 0.07% 상승했다. 8월 들어서도 연속 오르고 있다. 강남 재건축 단지나 새 아파트가 많이 지어진 마포구, 용산구 등 인기 지역에서 거래가 늘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살아나는 건 맞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서울 집값이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돌아선 것은 객관적 사실이죠. 그런데 고작 0.07% 상승했다는 객관적 지표가 나오자마자 고분양가 제한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한다는 자체가 집값 안정화를 부르짖는 정부 정책 배경과는 상충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원하는 결론은 집값 하락임을 분양가 상한제라는 정책을 통해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안정화라는 것은 파도가 없는 호수의 잔잔한 물결처럼 가격의 변동을 크지 않게 만들면서 박스권을 횡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박스권 횡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박스권 이탈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순이 있다는 것이죠. 분양가 상한제 정책이 어떤 악효과를 가져다 줄지는 그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예측만 할 뿐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악효과 중 하나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소득 주도 성장과 충돌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건설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자재비와 임금인데요. 건설사들이 원가 개선을 위해서라면 자재비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자재비 절감은 단기적으로 아파트 예비 입주민들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폭 절감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심한 원가 절감은 곧 아파트 구조 하자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설사가 가장 쉽게 터치하는 것이 바로 인건비입니다. 월급을 안 줄 수는 없지만 공사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려 노력하기 때문에 건설 노동자들의 총임금은 감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최저시급 인상을 통한 소득 주도 정책은 펼치지만 임금을 받는 노동자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경기 침체의 원인으로 작용되게 됩니다. 최근에 달러, 엔화, 위안화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즉 원화 약세라는 뜻과 같으며 자재비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결국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면 누가 피해를 볼까요? 헤럴드 경제에서는 한 가지 더 날카롭게 지적을 했는데요. 정부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 가격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에 도움을 주겠다고 강조를 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는 평균 8억 원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신규 분양가를 잡아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서민들이 들어가기엔 이미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많다. 이 기사처럼 정부가 서울 신축 아파트 분양 규제를 하는 것은 고가 주택 시장을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쉽게 하기 위해서 라는 정책 배경과는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연세후 1억을 버는 대기업 맞벌이 부부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한 푼도 쓰지 않고 8년을 모아야 서울 평균적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LTV 4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6억이라는 현금이 있어야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겁니다. 그건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금액대이죠. 분양가 상한제는 장기적인 신축 공급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몇몇 언론에서는 공공주택 분양 공급 계획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 공급의 감소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서울 외곽 또는 경기도권의 공공주택에 들어간다 해서 추후 서울로의 진입 수요를 막을 수 있을까요? 가뜩이나 서울의 신축 공급이 적은데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일반 분양과 재건축, 재개발이 감소되어 더욱더 신축 공급이 적어질 것인데 기존 주택 가격의 상승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모든 정책에는 양날의 검이 있다는 점 정부에서 꼭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본 채널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